(2026년 7월 3일) 이정훈입니다. 살다 희한한 일도 있습니다. 제가 정청래를 지지해야 되는 세상이 왔다. 살다 이런 때를 만났다. 그랬는데 또 희한한 때를 만난 것 같습니다. 뭐냐고요? 이재명 정권이 원전하고 댐을 대폭으로 짓겠다. 야, 살다 탈핵 정책 4대강 보호 허물기 나섰던 이재명 정권이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청래 지지를 접고 이재명 지지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민주당 당권 싸움의 한정에서입니다. 살다 별일이 다 생깁니다. 자, 문조 털레유란 말 다 아실 거고요. 지난번에 유시민이가 이재명 정권은 증축을 하라 그랬는데 재건축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빗대면 이번에 이재명과 정청래 세력의 싸움은 자칫하면 재건축도 증축도 아니고 폭망으로 갈 수도 있다. 이 폭망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민주당 세력입니다.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조 털레유 꺾고 진짜로 재건축할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 약점이 많습니다. 뭐냐? 지금 검찰을 10월 달에 해체하나요? 경찰은 지금 경찰청장이 없죠.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국내 정보 활동을 안 하니까 이 뒤에서 정권을 받쳐주는 언더 캐비넷 역할을 못합니다. 이 국정원, 경찰, 검찰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행정을 하는 거예요. 행정공무원들은 말 안 듣습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 국내 파트, 그 다음에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통해 지배할 수 있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사법권을 넣어야만 움직이는데 그거 다 무력화시켰어. 누가? 민주당 정권이. 근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그나마도 검찰을 조금 살리려면은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재명, 김민석 스스로가 포기했습니다. 킨들버거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과연 이재명이 승리할 수 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성은 기후에너지부 장관. 아주 격렬히 비난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하나 싶습니다. 하기야 지난번에 기후에너지부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해서 타운홀 미팅인가 할 때 원전 안 짓는다 그러니까 원전 안 짓는 게 어떻게 되느냐고 따진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래서 그런가요? 확 돌아섰습니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서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AIDC 등등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이걸 하는데 원전 15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원전 15기. 예. 그거는 정확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 책 K원전 없이 AI 시대 없다. 이 주 내용입니다. 반이 그 내용입니다. 아니 3분의 1이 그 내용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해군력 증강 등등이 있으니까. 네, 원전 짓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 김성환 장관이 방송에 나가서 MBC 라디오에 나가서 그것도 MBC는 아주 민주당 딸랑이 방송하는 데인데 거기에서 12차 정기본에 2040년까지 어떻게 원전을 늘리겠는가를 집어넣겠다. 이 양반이 이 정권이 출범했을 때는 원전을 지을 곳이 없다라고 해서 원전을 부정했던 건데 이게 지금 갑자기 표를 민주당 당권 싸움에서 호남인들 표를 얻기 위해서 선안권 개발을 반도체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선은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으로 하겠다고 뻥을 쳤지만 그게 간헐적 전력,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원전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문조 털레유가 누군지 아시죠? 문재인, 조국, 털, 김어준, 털이 많죠. 레, 정청래, 유시민 등 친노계라 그래야 되나? 이 세력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주력은 아닙니다. 근데 되도록 허용을 해주고 도와줬죠. 근데 이 세력의 대표인 유시민이가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놓은 토대 위에서 증축을 하라 그랬는데 이걸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을 하고 있다가 비난을 했습니다. 자기네끼리는 뭔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문재인이 탈핵 정책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쓰고 거푸를 물고 대드는 적이 있었는데 그걸 깨는 거를 지금 김성환
김성한 기후에너지 장관이 원전 15기를 짓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강창호 씨라고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살다 이렇게 좋은 날이 있냐 그랬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요. 지역을 발전시키려면은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는 누가 공급합니까?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도로 닦고 하는 거. 지금 호남 쪽에 도로가 없습니까? 공항이 없습니까? 철도가 없습니까? 거기 KTX 타보면요. 텅텅 비었습니다. 과장법이지만. 경부선 타보면요. 꽉 찹니다. 경부선에는 거의 지하철처럼 바쁠 때는 한 5분마다 KTX가 오는데 자리가 없어요. 근데 호남선 KTX 타보면은 많이 빕니다. 호남 가려고 비행기 타보면은 비행기도 작고 손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항은 무지하게 큽니다. 도로도 많습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섬마다 다 다리 이어놨습니다. SOC 투자가 있어도, 길에 대한 투자가 있어도 경제가 안 일어나는 거는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 물류가 다니고, 물류가 일어나려면 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산업이 있으려면 에너지가 가야 되잖아요. 전기가 가야 되는데 그걸 풍력, 태양광으로 사기를 문재인이 쳤는데 이재명도 탄참 따라가다가 이번에 바꾸네요. 김성환도 굉장히 반핵분자였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또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 때부터 돼가지고 원전을 짓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게 했어요. 뭐 안전이니 뭐니 하면서 자꾸 검사. 왜 1 더하기 1은 2 이건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한번 딱 해도 되는 걸 옆에 사람 검사하고 또 한 사람 검사하고 3번 4번 하게 되면 시간 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안전장치를 한다면서 검사를 많이 해가지고 쓸데없는 검사. 14년간 원전 짓게 했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거 다 지으면은 한 7년, 8년이면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APR 1400은요, 현재 12기를 지었고 12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SMR이 기성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테레비라든지 냉장고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걸 탁 갖다 배치하는 기성품이잖아요. SMR이 그러한 원전이잖아요. 우리 APR 1400도 좀 크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기성품입니다. 워낙 많이 만들어서. 그리고 땅도 안전한 웬만큼 봐가지고요. 거기 철저하게 이렇게 파일 받고 하게 되면은 웬만한 땅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년 걸릴 이유도 없고 빠르면 5, 6년에도 지을 수 있어요. 아마 전쟁 기간이라면 3년 내에 질 겁니다. 급하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김성환 장관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지금 원전이 급하게 필요하잖아요. 자기네가 원하는 거 하려면. 그러니까 기존 원전 부지에 짓겠다. 한빛 원전이라고 영광, 전라남도 영광에 6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반핵 시기가 대단한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조금 공간을 만들면 2기를 질 수 있고, 지금 영덕, 경북 영덕에다 2기 짓겠다는데 영덕에다도 한 6기 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울이 그게 신골이었던가? 거기도 공간이 있고 해서 우선 그렇게 하게 되면 한 7, 8기 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져야만, 전기가 있어야만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거 아닙니까? 이걸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하겠다고 그러냐? 이걸 안 하면은 당권을 뺏깁니다. 당권을 뺏기면 이제부터는 정청래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러지 않고 정청래가 국회에서 입법권을 장악해가지고 이재명을 겁박했죠. 이재명은 그래도 검찰의 보안수사권 주작을 했는데 겁박을 하니까 이재명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면을 받고 당대표로 나서는 김민석 총리도 포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킨들버거의 함정을 얘기했는데 킨들버거의 함정이라는 거는 국제정치학에서 보통 사람들은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그래서 미국이 싫다라고 하는데 이 총강대국이 없으면 국제정치는 고만고만한 나라끼리 싸움질에 들어갑니다. 이 양아치들도요, 전체 두목이 있으면은 으르렁거리긴 하지만 싸우지 않는데 두목이 죽으면은 서로 두목돼갖고 권력과 부를 차지하려고 개판이 됩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열리는 거죠. 전쟁의 시기로 갑니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가 노쇠했거나 귀찮아서 어디 갈등이 생기는데 개입은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목도 위험해질 수 있겠지만 뭐 두목이 워낙 강하면은 냅둘 수도 있어요. 바로 두목이 개입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를 킨들버거 함정이라고 합니다. 1929년인가요? 1차 대전을 계기로 영국은 세계 최강국에서 물러나고 미국이 최강국이 됩니다. 그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합을 만들죠. 미국이 세계 정치를 주도하는데 그러한 미국이 대공황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전 세계를 움직여서 막으면 되는데 안 막아요. 또 미국은 특이하게 국제연합 만들어 놓고 참여도 안 했죠. 미국 의회가 거부한다는 거. 그때 미국은 폐쇄주의였어요. 초강대국이 국제질서에 개입 안 하니까 전 세계가 폭망하는 대경제 공황이 왔었습니다. 그게 킨들버거라고 하는 학자가 그 대공황을 분석하면서 초강대국 미국이 개입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다고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가장 센 자리에 있는 사람이 수수방관할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생기면 킨들버거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는 정청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한번 지금 억울해서 경찰에 고소장, 고발장 내보세요. 지금 경찰이요 거의 기각합니다. 왜? 이거 검찰에 보내면 검찰이 안 봐요. 왜? 10월 달인가 해체될 조직이거든요. 그걸 보내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처리도 안 해주면 또 나중에 또 뭐 귀찮게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안 보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여러분들 이 민간인끼리 싸우다가 내가 억울한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가서 주먹으로 줘 패면은 이게 끝없는 갈등이 되잖아요. 그래서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개인이 억울하다고 타 개인을 때리는 게 아니라 국가가 벌을 주는, 국가가 사형을 시키고 징역을 보내는 국가가 형사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래서 경찰이 있고 검찰을 뒀는데 지금 검찰을 없앤다고 하니까 경찰이 억울한 사람들 건을 안 보내요. 다 기각해요.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아주 국가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무너질 정도로 힘들게 됩니다. 검찰을 이제 앞으로 존재시키긴 하죠. 근데 그 검찰이 경찰이 넘긴 게 수사가 잘못됐을 때 다시 이렇게 좀 고쳐도 수사에 보안 수사권은 줘야 돼요. 그거 없는 검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검찰에 남아있을 검사 없어요. 뭐하러 해요?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만 하는 검찰이니까 그건 경찰 같은 조직이니까 쳐다볼 것도 없고, 보안 수사권 줘야 되는데 이거를 정청래가 반대하니까 이재명, 김민석이 대통령 총리인데 나는 모르겠다, 네가 하실 대로 하고 물러섰습니다. 이게 바로 킨들버거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민주당이 그동안 탈핵 정책 해온 걸 깨버리고 원전을 짓는다라고 돌아섰습니다. 이거는 뭐냐? 문제 털레 요들이 요구했던 증축이 아니라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온 거니까 이게 대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선안권 반도체 발표할 때부터 호남 지역에는 물이 없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네, 물이 없죠. 이제 많은 보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영산강, 섬진강 두 개의 강에 있는 물의 양을 합쳐도 한강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10분의 1 조금 더 되죠. 그러니 호남에서는 그 물을 갖고는 반도체니 첨단 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물 때문에 기후대응댐이라고, 기후대응댐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댐들 중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력발전위에서 관리하는 댐들이 북한강에 좀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산업자원부의 통제받으니까 산업자원부의 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충주댐 뭐 이런 큰 댐들은요, 그건 수자원공사가 만든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부 거예요. 그런 건데 발전을 하는 댐인데 그거 말고 농어촌공사라고 있어요. 발전까지 하기에는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농업용 쓰기 위해서 그거는 농림부가 만든 겁니다. 그런 댐이 있고요. 그럼 기후 대응댐은 뭐냐? 환경을 위해서, 환경 보전을 위해서. 그래서 만든 댐, 이것도 작은 댐입니다. 이건 기후에 환경부가 관리하는 건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 때 기후 대응댐을 만들겠다는데 그거 다 안 하겠다 그랬던 게 이 정권인데 기후 대응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후 대응댐은요, 기존에 있던 댐들을 더 높이고 뭐 조그만 거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호남 지역에서는 물이 지금 급하게 됐습니다. 물이 급합니다. 물을 지금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쓰던 물도 재처리해서 깨끗하게 다시 써야죠. 하수 처리도 늘리고. 근데 재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해수 담수화도 해야 됐고, 해수 담수화를 하려면 원자력 발전을 갖고 그 전기 가지고 탄염을 해갖고 민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권이 나서겠다라 그랬습니다. 원전을 짓겠다. 죽산보 없애고 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애써 만들어놓은 도를 다 부수고 했던 게 그쪽이잖아요.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려면 그게 필요한 거야. 환경쟁이들의 말 듣고 따라가면 물론 필요한 옳은 말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 환경보호를 안 하는 후진국에 가면요,
자연자원이 엉망이에요. 근데 선진국에 가보면은 사람 사는 데하고 숲하고 탁 숲도 울창하고 아름답잖아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하고 치산치수는 옛날부터 관리하는 겁니다. 가만 냅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저 하남 쪽에 가게 되면 송전선이 있는데 그 송전선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전을 지어도요, 전기를 공급하려면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송전선을 못 짓게 했어. 하남에 있는 변전선과 그것도 못 짓게 했어요. 그 민주당도 굉장히 동의하고 그랬죠. 그거 갖고 거기 막 하남시장 당선이 왔다 갔다고 했는데 지금 이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송전선을 빨리 짓겠다라고 합니다. 작년 대비 1.6배. 이렇게 송전선을 깔아야만 원전 짓는 거랑 맞아 들어가죠. 그러면 결국은 다시 뭐냐면은 보수파의 대표인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이 해왔던 국토개조론이 옳았다는 게 돼요. 호남의 표를 받기 위해서 호남 발전시키려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호남은 더 필요하죠. 평지이니까 댐이 더 많이 필요하고 또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 쓰려면 해수 담수화를 해야 되니까 원자력이 더 필요하고 근데 거기에 원자력 만들 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으니까 영광원전 거기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거기도 수명이 다한 걸 없애면 그 자리도 새로 원전 짓는 식으로 하고 또 공간을 좀 만들어서 6개인데 8개, 10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 그렇게 자꾸 만들어야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국민들 지지를 받으면 문제 털레유가 뿔따고 나죠. 아까 어느 페이스북을 보다니까 김민세 타령이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난 뭔가 그랬더니 김민세를 비꼬는 철새로 비꼬는 타령이 나오던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문제 털레유 세력하고 이재명 세력하고 전면전에 들어갑니다. 이 싸움에서 이재명 세력이 이기려면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의 국내 파트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정원 국내 파트를 그들이 다 죽여놨어요. 국정원이 뒤에서 딱 조정을 하게 되면 정부가 움직이고 경찰, 검찰이 움직이는데 못합니다. 근데 킨들버거의 함정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재명은 겁이 나니까 정면 대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계속 이렇게 뭐 하고 문제 털레오랑 부딪힐 문재인 힘없는 문재인하고 밥 한 끼 먹는 쇼만 하고 정청래를 감히 못 치고 있습니다. 이래갖고 재건축할 수 있을까요? 재건축인지 증축인지 모르지만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권력투쟁. 근데 저는요, 이렇게 민주당도 솔직히 이제 나와줘야 돼. 맨날 호남에 무슨 한 얘기나 하고, 무슨 뭐 환경 얘기나 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인정한 거잖아요. 이제 초강경파인 문조 털레오 세력을 어떻게 이재명 세력이 이겨내느냐. 그러면서 저 세력을, 저게 다 북한하고 좀 통하는 세력들이고, 박지원이도 뭐, 그렇지. 이제 좌파의 민낯을 보실 겁니다. 재건축을 할지 증축을 할지 아니면 좌파들이 폭망을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